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란도란 이야기꾼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국회 통과하면 다 됐구나라고 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이 거부권, 맞아요. 제의 요구권이라고 하죠. 네. 그냥 통상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 많이 행사되다 보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까지 지켜봐야지 법안이 다 처리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21일 날 상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했고요. 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 4월 5일까지입니다. 음. 법안을 공포하거나 아니면 제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네.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건 거부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얘기해봐라고 음. 하는 거죠. 그 상법 개정안은 왜 이렇게 논란이냐라고 보자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네.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건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간에 상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주 보호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이 반면에 이걸 또 반대하는 쪽, 특히 이제 재계와 여당 쪽인데요. 네. 이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협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자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화요일, 이때 이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화요일 날. 네. 이때 국무회의 때 뭔가 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달 3일에서 4일로 그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만 아직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1월 1일 내일이네요. 국무회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도요.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나오지만 왜 행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여권에 따르면요. 네. 한 권한대행이 만약에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주무부처가 어쨌든 법을 만드는 거니까 법무부잖아요. 네. 이 법무부 역시나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개정을 했을 때? 상법 개정은 네. 전반적으로 이게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특히 반대합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 개정에 나와 있는 일부 부분을 약간 핀셋으로 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핀셋 규제가 약간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서요. 크게 비유하자면 지금에 있는 주주보호 권리를 여당 쪽이나 재계 쪽은 자본시장법 바꿔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 쪽이나 아니면은 이걸 추진하는 주주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으로도 잘 안 됐는데 이걸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뭐냐라고 보자면요. 구체적으로 뭘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27일 날 경제 6단체 장과의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재계가 우려를 했습니다. 이 재계는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주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송경식 한국경총회장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달라라고 했고요. 유진 경제인협회 회장도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 최우선 보호, 맞춤형 기업 지원, 안정적 경영활동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 우려에 공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앞서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권한대행 복귀하면서요. 거기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이 두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두고서도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라고 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까? 사실 정부 관계자 대부분이 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만 아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밝힌 입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3일 날 이런 얘기를 발표했거든요.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직을 걸었습니다. 네.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 기재부나 금융위에다가 28일 날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다.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라고 했어요. 네. 아니 그간 상법 개정안 둘러싸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냐.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 F4 회의라고 하거든요. 네.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라고 해서 금융 관련된 수장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기재부 장관이나 뭐 한국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요 다. 네. 그런데 여기에 F4 가운데 금융위원장까지 3명은 다 왔는데 이복현 원장은 불참했어요. 사실 이게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을 취소했거든요. 네. 얘긴 뭐다? 이게 약간 항의성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장은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요. 입장이 뭐냐면 일단 지금 상법 개정안 공포를 하자. 국회 통과됐으니까. 네. 대신에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보완하는 편이 낫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다 이거 부작용이 크니까 일단 거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만들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보면 이복현 원장만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주 가치를 보호한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투자자나 시장의 입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 쪽,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자꾸 우리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들이 우리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간에 도대체 그 경영을 제대로 해왔냐, 주주권 보호가 제대로 돼 왔냐, 라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참에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상법 개정안을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구조가 후진적이다라는 것과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야 주주 가치 보호가 제대로 안 돼서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모인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가 ACGA인데요. 네. 여기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주주 가치가 이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 역량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오는 거다. 만약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 가치 보호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해외 자본도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거버넌스 구조의 후진적인 면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회 같은 경우에 그 의장이 맡고 그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걸 감시하는 경영을 감시하는 그렇죠. 역할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감시가 그렇죠.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재계에서 주장하는 아니다. 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고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주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데 사실 이 소송이 남발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송이면 기각을 다 시켜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 남발이라고 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할 때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무리한 소송을 하겠느냐. 소송 남발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하다라면서 주장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내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들의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일단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4월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될지는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더본코리아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코스피 상장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회사예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네. 백종원 대표가 사과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더본코리아가 94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 대표 얼굴 내세워가지고 홈쇼핑에도 대형마트 편의점과 협업상품 개발했고요. 뭐 제주도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 25개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와. 국내 점퍼수만 3,000개가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특히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 많이 보시죠? 이게 1,700개나 돼요. 그리고 구독자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셀럽인데 지금까지는 셀럽이었죠. 네. 근데 지난해 11월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기업인으로서 이제 백종원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네. 셀럽이 아닌 기업인으로 백종원 대표 주총장에 등장을 했고요. 짙은 남색 정장 입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 장사 천재, 뭐 스타 사업가, 굉장히 부수한 말로 뭐 얘기하고 있는 그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날은 이제 주주 향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요. 이유가 뭐냐? 이 더본코리아 주가 좋지 않습니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특히나 사업 관련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키우는데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인 신분으로서는 그런 유명세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뭐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워낙 대중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기업 경영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주주들 앞에서 허리 숙여 사과를 했던 이유는 주가가 안 좋아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주가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공모시장에 대비할 때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모가가 34,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장일 당시에 공모가 대비해서 5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8일에 상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가 64,500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 보니까 3만 원에 못 미칩니다. 2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도 떨어진 거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반토막 넘게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표 입장에선 상장사의 대표 입장에선 사과할 수밖에 없죠.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날 반성이 좀 통했는지 주총이 열린 이날은 더본코리아 주가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주식시장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라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을 계속 연달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된 이유 뭐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셀럽 유명인이라는 게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요즘 구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뭐 백다방 원산지 허위 광고 여기 있고요. 감귤 맥주 제주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 원산지 거짓 표기,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 제품
외국산 원료로 제품 생산해서 농지법 위반했다.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논란의 불씨가 된 거는 사실 이른바 백햄 논란이었죠. 적은 돼지고기 함량에도 비싼 값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가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 대표가 사업가인 동시에 굉장히 방송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더본코리아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자면 4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4천억이 조금 넘는 상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규모에 비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반 기업이라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문제도 크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백종원 대표의 높은 인지도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오너 리스크도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더본코리아 하면 더본코리아 뭐 생각 안 나고 백종원 대표 얼굴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 대표에 대한 치명적인 뭔가가 발생하면 그게 바로 오너 리스크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더본코리아의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 대표가 주총장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경영인도 분야별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타개할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에 힘을 쏟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뭔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라면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셀럽으로 인해서 얻은 장점들도 많으니까요. 자, 이런 논란들은 뒤로 하고요. 어쨌든 더본코리아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지금 주불은 꺼지긴 했습니다만 이 현장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주총 끝나고 바로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 직원과 함께 도착해서요, 무료 급식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더본코리아가 운영된 급식소가요, 28일부터 매끼 이제 1,000끼 분량의 음식을 현장에서 조리해서 이재민과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군경 및 소방 인력 등에 제공하고 있고요. 600인분은 인근 동네 피해 주민들에게 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대표는 안동 시민들이 산불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면서 무료 급식소 차린 이유를 설명했고요. 백 대표 개인적으로도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서 성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본코리아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 쇼잉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쇼익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도와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요.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 역시나 좋은 의미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지만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대한 따뜻한 운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쇼잉이어도 1억 원 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네. 이런 거는 좋은 눈길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돈 빌리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승인됐어라고 하면 주변에서 막 박수 쳐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 회사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러요. 네.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부터 높이니까 서민들은 이제 대출받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로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근데 카드사 대출을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자가 비쌉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출을 받는 건 그만큼 금리가 이자가 싼 곳에서는 돈을 못 빌린다라는 거죠. 지난 2월에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을 봤더니요. 42조 9,888억 원, 그러니까 43조에 육박합니다. 전달 대비해서 2,500억 넘게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지난해 2월과 비교하자면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연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사로 돈을 빌리려고 달려갔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 카드사가 취급하는 카드론이요. 요거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 그러니까 은행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가운데 차주가 어려움 없이 즉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자는 비싸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 시기에 서민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경기에 서민들이 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자금 통로 역할을 카드론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그만큼 잔액이 늘어난다라는 건 지금 경제 상황 안 좋구나. 불황형 대출로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카드론 빌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 어디서 돈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서 카드론을 받은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출을 이게 만기를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금리를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을 보니까요. 2월에 1조 7천억 정도 됐어요. 전달보다 한 700억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매 이후 대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다음 달에 유효하는 그 리볼빙 잔액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당장 결제할 돈이 없으니까 리볼빙을 쓰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잔액이 지난달에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에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보험계약 대출, 약관 대출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네. 보험계약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대출을 빌리는데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능력이 약한 취약차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약관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보험업계의 약관 대출 잔액이 71조 6천억 원, 23년 말에는 71조 5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상 최대다라고 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더 늘어나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제대로 못 갚아도 보험 환급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부담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뭐냐? 굉장히 오랫동안 부어는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른바 보험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를 찾거나 보험사를 찾는 건 결국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제 있거든요. 네. 가계대출 관리에 좀 빡빡하게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잘 안 내주고 내줘도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받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게 받아도 마이너스 통장 받으면 좋은데 아예 대출 문턱 자체를 은행권이 높여버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평균 신용 점수를 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신용 등급이 조금 낮아도 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용 등급이 이제 진짜 높지가 않으면 아예 그냥 통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카드나 보험사들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 사실 금리를 또 올리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가격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드론하고 보험사 대출 찾으면 결국 카드론 금리 인상이나 약관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자금 확보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출 규제인 것 같은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식 자체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씌워주는 우산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바로 저는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좀 면밀히 고민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불황형 대출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봐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